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페어플롯과 히트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어플롯은 각 변수별로 데이터의 분포와 그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용도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아래 예제를 보게 되면 지금 붓고 데이터에서 페탈 위스와 랭스, 세팔 위스와 랭스에 대해서 X축, Y축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그림은 세팔 랭스와 페탈 위스에 대한 관계를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세팔 위스와 페탈 위스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쪽은 페탈 위스, 페탈 위스가 겹치잖아요. 그래서 페탈 위스에 대한 자기 자신의 분포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변수에 대한 관계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랬을 때 여기는 그 종류별로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해서 같이 나타낸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페어플롯이라는 데 가서 조금 더 보고 오도록 할까요? 페어플롯 보면은 여기 데이터 주는 거고요. X하고 Y를 따로 주지 않아요. 그냥 데이터만 건네주면 되는 거고 Hu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뭐 바스라든지 X바스, Y바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여기 데이터에 있는 것을 모두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놨고, 그 다음에 종류도 기본적으로는 스카터 그리고 대각선 방향에 대해서는 오토 자동으로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종류를 지정할 수 있도록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사용해서 변수 간의 관계를 그림으로 보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포를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페어플롯입니다. 자, 실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SNS 페어플롯이라고 해서 데이터를 그냥 주시면 돼요. 하나 더. 여기 지금 셋 컨텐트를 제가 노트북으로 바꿔놨거든요. 이게 기본값이에요. 위에서 저희들이 실습을 하다가 페이퍼로 설정이 돼 있어서 이런 글씨들이 좀 작게 나오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노트북으로 바꿨고 위에 것도 다시 노트북으로 변경해서 실습을 다 바꿔놨습니다. 그림을. 그래서 조금 보기에 편하실 거예요. 여기 우리 스타일 연습하다가 이쪽에서 페이퍼로 바꾼 다음에 되돌리지 않아서 글씨들이 좀 작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쪽 실습할 때 여기 노트북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다 실행을 해놔서 글씨들이 좀 크게 보이실 거예요. 자, 다시 페어플롯으로 와서 요거 한번 다시 해서 글씨 크기 너무 작지 않도록 조정을 해보고요. 페어플롯 해가지고 아이리스만 줘보겠습니다. 자,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약간 걸리죠. 자, 그리고 봤더니 지금 대각선 쪽으로는 히스토그램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분포들이 보이고 있는데 굉장히 그냥 다 점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분포야? 라고 느껴지지 않죠. 물론 이런 것들은 마치 선형적으로 무슨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 자, 그래서 이럴 때 이제 휴 옵션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휴를 주시는데 여기서는 종류별로 주겠다. 시간이 조금 걸리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종류별로 세토사, 버시칼라, 버지니카별로 이런 식으로 분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관계에 있어서도 지금 보면 페탈 위스와 세팔 랭스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작은 거, 큰 거 다르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너무나 많은 데이터다 그러면 이렇게 한꺼번에 보는 것이 부담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 옵션을 통해서 특정 변수만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은 지금 세팔 랭스하고 세팔 위스에 관한 것만 뽑아서 보고 있죠.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것을 좀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추가를 해 볼게요.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변수의 목록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하게 되면 결과가 보여지게 되죠. 만약에 여기 여러분들이 페탈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변경해서 그 부분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페탈 같은 경우가 좀 더 확실하게 저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XY축을 따로따로 주고 싶다. 여기는 세팔 위스와 세팔 랭스, 여기는 페탈 랭스와 페탈 위스죠.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X바와 Y바라는 옵션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위에 것도 복사를 하고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해 볼게요. 자, 그래서 X바와 Y바 목록을 각각 주도록 하는데요. 이제 이때는 X축과 Y축에 똑같은 이름으로 겹치는 것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대각선 쪽에 히스토그램이나 KD 같은 것들이 출력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X축과 Y축을 지정해서 나오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히트맵. C본에서 같이 보는 마지막이에요. 히트맵이라는 것은 여기에 히트가 이제 온도를 나타내는 맵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표 형식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얘는 두 개의 카테고리 값에 의한 값의 변화를 보고자 할 경우에 사용을 한다. 그래서 색상을 이용해서 어떤 상태를 표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카테고리라고 한다면 행하고 열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그 행하고 열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우선은 두 가지를 제가 예로 보여드릴 텐데 데이터를 표 형식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이리스에 대해서는 표 형식으로 제가 그 상관계수를 구해봤어요. 그래서 세팔 랭스 위스 이쪽도 세팔 랭스 위스, 페탈 랭스 위스에 대해서 서로 간의 관계를 보는 거죠. 그러면 세팔 랭스끼리 그 다음에 세팔 위스끼리는 같은 값이니까 상관관계가 가장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 상관관계가 좋다는 것이 숫자 1로 표시가 되거든요. 여기서는 뭐냐면은 양의 상관계수를 갖고 정방향으로 관계를 갖고 있고 그 관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상관계수는 음수로 나올 수도 있고 양수로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정의 관계는 1로 나타나고요. 음의 관계는 굉장히 높을 때 마이너스 1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관계수에서 값을 표시할 때 마이너스 1이나 1은 관계가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완전히 둘은 관계가 매우 큰 상태다 라는 것이고 만약에 0에 가깝다 라고 한다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사이에 값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럼 만약에 0.7이다 이런 것들은 관계가 좀 있는 편에 속한다. 그래서 관계가 있다. 만약에 0.3, 0.2 이러면은 그 관계가 있기는 있지만 크지 않다는 거죠. 관계가 거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상관계수입니다. 그래서 아래를 보게 되면은 세팔 위스하고 세팔 랭스하고 보게 되면 관계가 그렇게 있다고 표시되지 않는 거예요. 아, 이거는 관계 없음으로 해석해도 돼. 그 다음에 페탈 랭스 같은 경우는 0.87이니까 세팔 랭스하고 페탈 랭스 같은 경우 관계가 좀 많이 크게 있다. 그 다음에 여기 페탈 위스와 세팔 랭스 간에도 관계가 크게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표 형식의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히트맵으로 시각화해 본 거예요. 여기 보면은 1.0은 색깔이 흐리고, 그 다음에 0은 이런 식으로 중간 색상 나타나고, 음수 쪽은 좀 진하게 나타나네요. 그래서 여기에 적합해 보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들은 이렇게 색깔이 흐린 쪽, 만약에 내가 0.8 이런 것들이 좋다면 이런 것들이 관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죠. 여기는 완전히 관계가 깊은 것이고요. 대각선 방향. 그리고 지금 색깔들이 몇 개 나타나 있지 않잖아요. 값들이 몇 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림을 그려볼게요. SNS의 히트맵이라고 하고, 아까 아이리스에서 상관계수 구한 거 있죠? 요거를 데이터로 줘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좀 느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히트맵의 예제로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비행기 탑승객에 대한 데이터 세트예요. 그래서 여기에 연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먼스 나와 있고, 패신저의 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표의 형식으로 행열로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들 거냐면 피봇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먼스라는 것이 이쪽 행방향, 그 다음에 이어라는 것이 열방향으로 하고요. 패신저의 숫자를 이렇게 채워 넣는 겁니다. 그래서 자, 실행해 볼게요. 데이터 세트 가져오고 표 형식으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봤을 때, 아니 지금 여기 먼스별로 이어가 지남에 따라서 무슨 변화가 있는 거야? 숫자로 봤을 때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여름에 해당하는 7월이나 8월에 조금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로 봐도 보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색상으로 표시하면 좀 더 보기 좋겠죠. 그래서 여기에 SNS의 히트맵이라고 하고, 아까 여기 위에서 만들었던 표 모양의 자료, 플라이트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실행해 주게 되면 이렇게 히트맵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승객의 수가 많을수록 옅은 색상, 그리고 적을수록 진한 색상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949년도에는 승객이 많지 않았구나. 그리고 1960년도에는 승객이 더 많아졌구나. 특히 여기 7월, 8월에 굉장히 많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 장점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안노트 옵션을 통해서 값도 같이 보고, 그 다음에 FMT 옵션을 통해서 데이터 형식도 지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보기 좋게 하자는 거죠. 눈으로 숫자도 보고 색상도 같이 보면은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노트라고 해서 true, 그 다음에 FMT에서 그 보여지는 것에 대해 정수로 보여줘라, 이런 식으로 더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조금 더 보기 좋아지겠죠. 그리고 여기 히트맵에 가서 보시면은 여기 칼라바 보여지지 않죠. 이런 것도 지정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컬러 맵의 색깔 변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600쪽이고 더 진하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쪽 숫자가 작을수록 흐리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C맵, C바 이런 식으로 옵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표현되도록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예쁘게 하려면 노력이 좀 더 필요하죠. 근데 자, 하나만 더 추가를 해보면, 아까 제가 C바라는 거 표시되지 않도록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C맵이라는 거 하고 두 개만 더 적용을 해보려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 가지고 와서 집어넣고 C바하고 C맵에 대해서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실행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나타났을 때 좀 더 깔끔하죠. C바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숫자가 큰 것이 진한 색상이고 숫자가 작은 것이 옅은 색상이구나 라고 볼 수 있어서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세한 이런 레이아웃이나 옵션들 같은 것들을 좀 조정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나도 좀 더 편하게 보는 그래프를 그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보통 하나 만들어 놓고 이런 데이터만 바꿔서 많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있으실 때 원하는 색상이나 크기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